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제가 2020년도 초부터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유튜브에서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함께 올려보려고 해요. 2급에 비해서는 조금 양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1급도 충분히 우리 포크님들이라면 잘 할 수 있어요. 먼저 소방안전관리자 법령부터 살펴볼게요. 법규에 관한 내용이 책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요. 핵심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법규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소방안전관리 법령은 총 4가지 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제도, 그다음에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관계법이 있습니다. 파트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것은 소방안전관리제도에 관한 법입니다. 이 소방안전관리제도 왜 생겼는지 보는 게 좋은데요. 재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재난이나 사고를 살펴보면 이게 케이스들이 나올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살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리고요. 계속 국민들한테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재난 관리를 하는 인력을 전문화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 소방에서 전문가가 제일 앞자리에서 미리 피해를 최소화한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재의 요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1순위가 부주의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정기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이 어떤 부주의인지 아니면 정기 화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유형별로 케이스를 만들어서 대체 능력을 끌어올리고요. 국민들한테도 부주의가 워낙 많으니까 안전교육 강화시키고 알려주고 어떻게 예방하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피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홍보하는 거죠. 전문 인력이 있다면 이걸 빨리 발견해서 이거 전기로 인해 화재가 일어날 것 같아 이러면 미리 수리를 하고 또 소방시설 같은 거 점검을 하면서 안 울리는 게 있는지 고장난 게 있는지 이런 거 전문적으로 체크한다면 정말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취지에 의해서 소방안전관리제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그냥 뻔한 거지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이 파트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깔고 들어가면 뒤에 다른 내용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너무 쉽다 보니까 무시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목적은, 효과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화재 현장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은? 이런 거 물어보면 부주의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좋은데요. 어떤 일이든 간에 내 업무 밖의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고 이런 것들은 내 권한 밖의 일인데 잘못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거나 책임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맡은 거는 내 업무 테두리에서만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거는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듯이 소방안전관리제도의 취지는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였어요.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최일선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화재 예방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피난계획,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이런 거를 해두면 화재 예방이나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교육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피난, 방화시설 유지 및 관리 이것도 화재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 대피하고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평소에 소방훈련 및 교육 같은 거 해주고 화기 취급, 감독도 하고 그리고 소방 관련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도 하죠. 그리고 기타 소방안전 관련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업무 1급까지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의 법률에 따라서 실무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현장에 대한 실무 능력을 키워주고 또 새로운 소방기술 정보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관한 법은 주로 안전관리, 대인 규제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대물 규제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 교육을 참석하지 않았다 하면은 불이익이 있는데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법규에서도 다루겠지만 불이익이 생기고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는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일단 실무 교육을 참석을 안 한다 하면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면 이 수첩을 받는데요. 이 수첩도 반납을 해야 돼요.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5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요것도 법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미참석했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가 문제로 나오기 참 좋죠. 그래서 50만원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기다란 법에 의해서 자격 부여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다수가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장소 중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30종류가 있습니다. 이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이 바로 소방안전관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서는 우리가 강습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격시험을 쳐서 합격한 자 한해서 소방안전관리 수첩을 주죠. 1급은 5일, 2급은 4일, 3급은 3일 정도 수료한 다음에 자격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강습교육을 10일이나 수료하고 1차, 2차 시험을 2번이나 봐요. 그래서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뭐 요거에 따라서 조금 조건들이 다르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거 문제 내기 딱 좋죠. 그리고 법 같은 경우는 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에 관련된 거 공부하실 때는 법의 목적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법을 어겼을 때 받는 형량이나 벌금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살펴볼게요. 화재 예방, 경계, 진압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화재, 재난, 재해, 기타 응급 상황이 생겼다면 구조나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및 국리 증진을 위해 소방기본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 4가지는 꼭 암기를 하시고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방기본법을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이 법에 관한 기본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소방 대상물이라 하면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기타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들을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선박 같은 경우는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 중인 선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가 있다면 항구에 이렇게 메어진 선박만 우리가 소방 대상물로 볼 수가 있어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하면은 이 소방 대상물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왜?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는 소방물입니다.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정한 이 소방시설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에서는 용어만 살짝 익히고 가는 정도로 넘어갈게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인 삼총사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소방 대상물들의 주인이거나 관리를 하거나 점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건물주, 차량주 이렇게 건축물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걸 관리하는 사람 아니면 건물 빌리거나 차량 렌트하거나 뭐 이런 것처럼 차지하고는 있는데 잠깐 빌린 어쨌든 소방 대상물을 이용하고 차지하는 사람 이렇게 관계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방대 같은 경우는 화재 진압, 화재 재난 재해, 응급 상황에 대해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체를 만든 거고요. 요거는 요 소방대 3명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있고요. 요것들은 용어를 헷갈리게 꼬아서 내기 좋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명확하게 암기를 하셔서 요 삼총사 3명은 소방대구나 하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소방대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장만 봐도 유추가 되죠. 화재, 재난, 재해, 응급상황 현장에서 이 소방대를 지휘하는 대장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장이 누구니 하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렇게 2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는 표이지만 문제를 이렇게 꼬아서 내기 좋아요. 다음 중 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다음 중 소방대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나오기 좋겠죠. 소방대장도 어떤 사람이 소방대장이 될 수 있는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될 수 있다. 요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요 관계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화재, 재난, 재해, 위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소방대가 올 때까지 빨리 현장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난 걸 발견했다 이러면 빨리 경보를 울리고 대피 및 유도, 구출을 하는 걸 도와주고 또 불이 조그맣다면 불이 번지지 않게 빨리 끄는 게 좋겠죠.
이걸 그냥 냅두고 도망간다든가 아무 조치를 안 해가지고 일이 더 커졌다 이러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법규에 관한 형량 나중에 표로 정리해 드릴 거지만 그게 사이사이 나올 때마다 기억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소방대 누구냐 하면 소방공무원이나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일명 소방대장이죠. 이 소방대장들은 화재 위험이 있거나 불 끄는데 뭔가 방해가 생겼다면 이 관계인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은 화재 위험이 있는 것들 하지 마 하고 금지시켜버리는 거죠. 모닥불 피우거나 불장난, 담배 피기, 화기류 사용, 풍등 날리기, 소형 열기구 이런 것들에 한해서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쓰게 하거나 어쨌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뭔가 타다 남은 불씨 이런 게 있다 하면은 다시 불이 붙기 쉽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꺼진 불이긴 하지만 이런 거 재처리 안전하게 해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뭔가 위험물이 있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있다면 진짜 화재 불씨 조그만 거 떨어져도 엄청 큰 불이 될 수 있겠죠. 사전에 물건 치우라고 옮겨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쨌든 화재 현장이나 구조가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했다면 소방본부나 소방서, 관계 행정기관에 빨리 알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음 아래 지역에서는 뭔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연기를 피우거나 연막소독같이 이거 불났나? 하고 오해를 부를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하면은 이건 사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고 막 연기가 나가지고 소방차가 만약에 왔다 하면은 과태료 물어요. 얼마? 20만 원 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 알려야 하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파란 글자만 따서 외울게요. 시공창 목조 건물이 석유를 뿌려가지고 위험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화재 경계 지구의 일부에도 속하는데요. 사람들이 많고 불났다 하면은 워낙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시공창 목조 건물에 석유를 뿌려서 위험하다 이럴 때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할 때 꼭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만약에 신고 안 했다? 하면 20만 원 과태료 문다는 점. 누구한테 신고하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한테 신고한다는 거 이거 꼭꼭 기억해 주세요. 6번 같은 경우는 기타 내용이죠. 기타 시도에서 정한 지역이나 장소. 그래서 1, 2, 3, 4, 5번만 알면 6번은 그냥 기타니까 기타 시도에서 지정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재 경계 지구 뭐가 더 있는지 살펴볼게요. 시공창 목조 건물에 석유를 뿌려서 위험하다까지 봤죠? 뒤에 것 마저 외워볼게요. 시공창 목조 건물에 석유를 뿌려서 위험한데 산업단지에 소방시설도 없고 그래서 소방청장한테 요청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앞부분은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한테 신고해야 되는 장소와 겹치죠. 그래서 이 화재 경계지구,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장소들이고요. 다시 강조를 하자면 시공창 목조 건물에 석유를 뿌려서 위험한데 산업단지에 소방시설도 없어서 소방청장한테 요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화재 경계 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안 해놨어요. 그러면 소방청장이 여기 지정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 화재 경계 지구에 대한 내용 같이 기억해주세요.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차에 관한 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자동차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소방자동차 하면은 어떤 지휘를 위한 자동차, 구조차, 구급차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요. 왜 출동하냐 하면은 화재 진입을 하거나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하는 거겠죠.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은 소방차 가고 있는데 양보 안 해주고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고 그래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말을 해요. 이렇게 소방대 활동을 방해하는 고의적인 방해 같은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표에서 정리해 줄 텐데요. 그래도 나올 때 한 번씩 콕콕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소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출동 또는 훈련할 때 사이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긴급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 일반 자동차에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알고 있어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설치해야 되는 구역들이 있는데요. 이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진입을 방해했다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행위잖아요. 과태료 100만 원을 물 수가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 이상 기숙사라 하면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요 소방차 전용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주차장 일부에 이렇게 따로 표시놓은 데 있잖아요. 그걸 설치해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암기하면 좋냐면요. 100세 아 3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세 아 100세대 이상 아파트 3기 3층 이상 기숙사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대 소방활동을 볼게요. 이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빈터 아니면 때로는 물 위까지 막 건너서 갑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가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소방대장이라 하면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소방대장이 명령을 하는데 화재 위험이 있거나 불이 번지는 걸 방지하거나 사람을 구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소방 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제한을 한다든가 처분을 합니다. 강제로 하게 되는데 안 된다고 막거나 처분을 거부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요. 그리고 긴급 출동을 하는데 이게 뭔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진로 방해가 돼가지고 차량이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차량이 안 비킨다 이러면 이거 관할 지방단체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 견인하거나 아니면 인력 등을 투여해가지고 지원을 요청을 해요.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거는 꼭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 재난, 재해, 위급 상황 시 어쨌든 이 현장에서 여기까지 소방활동 구역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방해됩니다. 하고 출입 제한을 하는 거예요. 불났다 하고 사람들 불구경하면 오히려 활동이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현장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출입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하니까 이 구역 밖으로 나가세요 하고 피난할 것도 명령을 해요. 소방대가 현장에 만약에 없다면 소방대장이 우리 가고 있는데 지금 위급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빨리 현장 지시 좀 해주세요 하면서 경찰 공무원한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이렇게 명령을 하지만 현장에 없다면 부탁을 해서 경찰 공무원이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 말을 안 듣고 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이러면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활동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소방활동 구역 내에 이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계인들이죠. 이 관계인들은 있을 수가 있고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 종사자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 소방활동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 간호사, 기타 구조, 구급 업무 종사자들은 사람들 대피시키고 다친 사람들 빨리 응급처치해서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고 취재 인력이나 보도 업무 종사자, 수사 업무 종사자 또는 소방대장이 너는 들어와도 돼 하고 허락한 사람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기술 향상 및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고요. 교육이나 훈련 또는 행정기관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 소방관계 종사자들끼리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설립 목적과 관계돼서 소방안전원의 업무를 살펴보면 좀 좋은데요. 기술 향상 및 홍보에 관한 업무, 기술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간행물 발간해가지고 간행물 나왔으면 화재 예방이나 안전관리 의식을 국민들한테 홍보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이나 간행물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하는 거죠. 교육이나 훈련, 위탁 업무 등을 하는데 이 소방기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실태, 조사, 연구 이런 걸 하고요.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거 하는 거죠. 소방관계 종사자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기술 지원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협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방안전원 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기술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무거나 막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정관으로 뭔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사항에 한해서 필요하다 하면 기술들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 다음 중 소방안전원의 업무인 것은 업무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 업무는 교육하고 홍보하고 위탁하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위주의 키워드의 내용들이고요. 뭔가 신기술, 신시설을 창조하거나 또는 새로운 소방기계, 기구들의 형식을 만들고 이것들 승인받아라 하는 것들은 이 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주로 홍보 업무, 교육, 훈련, 위탁 업무 그리고 협력하는 업무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방안전관리원 회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관련 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만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 또는 채용된 사람에 한해서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었다면 회원이 될 수 있죠. 다음 시간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소방기본법에 관한 내용과 서로 비교를 하면서 관련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